UN 환경포럼 회의장에서 한 소녀의 연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한글,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5년 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잊힌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강은 점점 말라갔고 물고기들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전통 지식도 그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연설을 마친 소녀의 이름은 말리. 라오스 메콩강 유역의 작은 마을 반 앙팍에서 태어난 그녀는 이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이름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자랑 한글이 오지 마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리입니다. 제가 자란 반 앙팍은 아름다운 메콩강을 따라 형성된 작은 마을이에요. 이 강은 우리 삶의 중심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아 끼니를 해결하고 강에서 길어온 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죠. 하지만 마을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글자를 읽거나 쓸 줄 몰랐어요. 할머니께서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글자는 필요 없었단다. 우리는 말을 통해 전통을 배웠고 그걸로 충분했지.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마을의 젊은 세대도 어른들도 글자를 몰라 생기는 문제에 점점 더 직면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정부에서 온 서류를 읽을 수 없었고 아이들은 마을에 학교가 없어 다른 곳으로 가야만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과 농사에 매달려 사는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었죠. 강의 변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왜 강물이 줄어들고 물고기가 사라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도구조차 없었고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정부 관리들이 강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서류를 보내왔어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담긴 보고서를 함께 보냈지만 마을에는 그걸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른들은 한숨만 내쉬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람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봉사단이 우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글이라는 글자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자를 배워서 뭐 하겠어? 밥도 해결 못하는데 글자가 무슨 소용이람. 우리 조상들처럼 말을 통해 전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봉사단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언어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 우리도 글을 배워야 해. 강이 변하고 있는데 글자가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누가 농사를 지을 거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글자 배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 저 역시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글자를 배운다고 무슨 큰 변화가 생길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글자가 강의 변화를 기록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봉사단 선생님이 우선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저부터 해볼게요. 처음에는 글자의 모양을 따라 적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무, 아, 리 소리를 내며 설명했지만 제 손은 자꾸 떨렸죠. 말리야, 글자 배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마을 어른들의 냉소 섞인 말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성공해서 이 글자가 쓸모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몇 주 뒤 드디어 제 이름 말리를 종이에 적는데 성공했어요.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저는 제 이름이 세상에 남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작은 성과에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봐라, 말리가 글자를 배워서 강물이 돌아오기라도 하겠어? 배고프면 글자가 밥이라도 줄까?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속상했지만 그래도 저를 응원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할머니.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말리야, 내가 어렸을 땐 글자가 없어서 우리가 가진 지식을 기록하지 못했단다. 내가 배우는 이 글자가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격려는 제게 커다란 용기를 줬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매일 밤 강가에 앉아 글자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등을 켜고 물소리를 들으며 한 글자씩 적어나갔죠. 매일 밤 강가에 앉아 글자를 연습하던 저는 조금씩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이름 말리를 쓰는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단어 몇 개를 이어 적는 연습을 하며 도전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글자를 익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은 자꾸 떨렸고 글자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봉사단 선생님은 저를 격려하며 말씀하셨어요. 말리, 글자는 단순히 기록의 도구가 아닙니다.
글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 한글은 그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글자예요.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언어라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한글은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이 글자 무은 입술을 다물고 내는 소리를, 놓은 혀가 위시몸에 닿는 소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도 한글로 아주 쉽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선생님은 더 깊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한국그 옛날엔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조선시대에는 일부 높은 계급의 사람들만 한문을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한문은 너무 어려운 글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은 글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적을 수도 없었지. 그래서 백성을 사랑한 세종대왕이 고민 끝에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한글이야. 선생님은 한글의 창제 배경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백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글을 만드셨어. 당시 글자를 배우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글로 적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말 그런 글자를 만들 수 있었나요? 제가 놀란 얼굴로 물었을 때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백성들이 이름을 쓰고 편지를 주고받고 농사 기술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건 한글 덕분이야.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가 되었어. 선생님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글이 한국의 백성들에게 가져온 변화가 마치 지금 우리 마을이 겪는 어려움과 닮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는 일이 단순히 제 이름을 쓰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을의 목소리를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저는 간단한 문장을 적는데 도전했습니다. 강물이 줄어들었다. 물고기가 사라졌다. 이렇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가 배운 한글로 적은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봉사단 선생님은 제 기록을 보고 말했습니다. 말리, 내가 적은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해. 우리가 강의 변화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후 봉사단 선생님은 제 기록을 바탕으로 간단한 그림과 그래프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 강물이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줄었어요. 이건 말리의 기록 덕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간단한 그림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물이 이렇게 줄었다고? 우리 강이 이렇게까지 변한 줄 몰랐어. 글자가 없었으면 이런 걸 알 방법도 없었겠구나. 그러나 여전히 불만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본다고 물고기가 돌아오겠어. 그냥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속상했지만 저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자로 강의 이야기를 적는 일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전통 지식을 글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강물이 넘칠 때 사용하는 둑 쌓는 방법과 물 부족 시 심을 작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물이 많으면 둑을 이렇게 쌓아라. 물이 적으면 이 작물을 심어라. 그 기록은 마을에서 실제로 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오지 않아 물이 부족했던 해, 봉사단 선생님이 제 기록을 보고 말했습니다. 말리, 이 작물은 물이 적어도 잘 자라니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 작물 덕분에 농사는 예년보다 나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제야 마을 어른들은 제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리야, 내가 배운 글자가 우리를 도울 줄은 몰랐다. 글자가 정말 쓸모가 있구나.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글자에 관심이 없던 어른들조차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말리야, 나도 글자를 배워볼까? 우리 농사의 문제를 글자로 적으면 뭔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는 일이 마을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봉사단 선생님은 글자를 익힌 저와 몇몇 친구들에게 제안했어요. 여러분이 다른 마을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건 어떨까요? 한글을 배운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엔 겁이 났지만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배운 젊은이들이 마을 어른들에게 글자 쓰는 법을 알려주며 수업은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글자를 배운 사람들이 늘어나자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글자로 강의 변화를 기록하고 농사 문제를 적어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배운 덕분에 강물이 줄어든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 거야. 이제는 우리가 글자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지도 몰라.
글자를 배우며 마을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기록들이 단지 우리 마을 안에서만 머물러야 할까? 우리가 겪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방법은 없을까? 할머니의 말씀도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말리야,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기록하는 일이 언젠가 다른 마을에도 도움이 될 거란다. 우리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강도 다시 우리에게 웃어줄지 몰라. 그날 밤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강 너머로 전할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마을에서 글을 기록하는 것과 그것을 외부에 알리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봉사단 선생님이 다시 마을을 방문해 제가 쓴 기록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리, 내가 적은 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이건 메콩강의 목소리야. 다른 사람들도 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블로그라는 걸 시작해보면 어떨까? 블로그라니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소했지만 선생님은 봉사단 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블로그는 인터넷을 통해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간이야. 내가 적은 기록을 우리가 대신 올려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어. 인터넷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다리 같은 도구야. 마을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단은 제가 적은 글을 대신 수집해 인근 도시에서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봉사단이 마을에 오는 날을 기다리며 기록을 전달했어요. 강의 상태와 물고기의 변화, 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일상과 전통 지식을 한글로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메콩강의 목소리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글은 강이 변해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작년엔 이 강에서 메콩바스가 많이 잡혔지만 올해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거의 없었지만 봉사단 선생님은 저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말리,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가 아니야. 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거야. 계속 꾸준히 적어보렴. 그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블로그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강의 상태를 더 자주 알려주세요. 강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봉사단이 전해준 블로그의 반응을 보며 저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제 블로그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우리 마을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가 성장하면서 뜻밖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몇몇 어른들이 저를 불러내어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말리야, 왜 마을의 이야기를 외부에 알리려 하니?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적은 글이 잘못 전달되면 우리 마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려고? 그들의 걱정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 도움을 구하려는 마음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강가에서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제 블로그가 마을에 해가 되면 어떻게 하죠? 정말로 이걸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리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도 이 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거야. 내가 적는 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도구란다. 내가 진실을 기록한다면 부끄러울 일이 없단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블로그는 단순히 마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을 위한 것이며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봉사단은 저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리, 내 블로그를 보고 다른 마을에서도 글자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너의 기록이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내가 적는 글이 마을과 강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겠구나. 그리고 봉사단은 저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리, 한국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 너를 초대하고 싶어 한다고 연락이 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을 배운 나라로 가서 우리가 겪는 강의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라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말리야, 내가 가는 길은 단순히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렴. 할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저는 마침내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평생 강과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제가
한글을 배우고 블로그를 운영하며 얻은 기회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배운 글자가 저를 이곳까지 데려다 준 사실에 감격스러웠어요. 공항에서 봉사단 선생님과 환경단체의 관계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말리, 내가 여기까지 온 걸 축하해.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한국의 도시들은 저에게 충격적일 만큼 생동감 넘쳤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곳곳에 쓰인 한글 간판을 보며 글자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초대한 환경단체에서는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적은 기록이야. 세상에 내가 한 일을 알려줄 좋은 자료가 될 거야. 첫날 회의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메콩강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리, 내 블로그는 너의 진심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야. 강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리는 중요한 목소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메콩강뿐 아니라 다른 강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적는 글이 단순히 우리 마을을 넘어 더 큰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며칠 뒤 저는 국제환경포럼의 연단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메콩강의 이야기를 한글로 쓴 블로그를 시작으로 우리 마을과 강의 문제를 알리게 된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제가 쓴 한 글자, 한 문장의 의미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메콩강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자가 없어 강이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할 수 없었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야 우리는 강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를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말리, 내 이야기는 정말로 감동적이었어. 우리도 강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힘쓸게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환경보호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저에게 한국의 강보호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메콩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단 선생님은 저를 한적한 한강 공원으로 데려가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리, 한국에서도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야. 여기서도 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 내가 메콩강에서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강이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난 후 저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리야, 내가 배운 걸 우리 마을에서도 해볼 수 있을까? 강이 어떻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지 궁금해.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강의 상태를 기록하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단이 남긴 태양광 충전기와 간이 인터넷 장비는 여전히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한글로 적힌 블로그는 세상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으며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할머니와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강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해볼게요. 한글을 배우고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록은 강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길이 될 거란다. 한글로 시작된 우리의 작은 변화는 이제 메콩강을 넘어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은 여전히 천천히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함께 멀리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글,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메콩강가의 작은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위대한 문자 한글이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